파트 2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해리 왕자의 프라이버시 소송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판사님의 판결문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판사님이 소송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시면서도 상한선은 정해주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법정에서 쓰는 진짜 고급 영어 표현들, 오늘 알차게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Prince Harry and 6 others face privacy case legal bill of up to £34.5 million, Part 2. 해리 왕자 등 7명,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최대 3,450만 파운드 비용 부담 위기, 파트 2.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재판장은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에게 지급될 잠재적 3,450만 파운드 비용을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상한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은 출판사의 유리한 보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판사는 7명의 원고들이 단 한 건의 주장도 자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점을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his means the Duke and others could face a bill of some £18 million.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지시대명사 this는 바로 앞 문장의 상황을 가리키며 그 말은 곧이라는 뉘앙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The Duke and others could face. 공작과 다른 이들이 직면할 수 있다는 거려. 페이스는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마주하다, 직면하다는 뜻으로 법률이나 비즈니스에서 엄청 자주 쓰여요. 청구서를 마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ill of some £18 million. 약 1,800만 파운드의 청구서를요. 썸은 숫자 앞에 붙어서 대략 얼마 정도라는 느낌을 주고요. 빌은 식당 계산서뿐 아니라 법적 청구 금액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공작과 다른 이들이 직면할 수 있다는 거요. 약 1,800만 파운드의 청구서를요.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This means the Duke and others could face a bill of some £18 million.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이 문장은 주어 this와 동사민주로 시작해서 뒤에 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쭉 이어주는 구조입니다. 뒤에 나오는 페이스는 조동사 could와 짝을 이뤄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전치사 of는 청구서와 금액을 때려야 뗄 수 없게 묶어줍니다. 페이스는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여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고 할 때 이 단어 쓰시면 원어민 느낌이 팍팍납니다. 페이스 더 시츄에이션처럼 쓰시면 돼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could face a serious problem if we miss the deadline. 우리는 기한을 놓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The company faces a huge tax bill this year. 그 회사는 올해 거대한 세금 청구서를 마주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Justice Nicklin described the potential £34.5 million payment to A&L as excessive, suggesting the costs for the group will not rise to that extent.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Justice Nicklin described. 닐린 판사님은 묘사하셨죠. 저스티스는 영국 법률 용어에서 판사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름과 붙어서 쓰입니다. The potential £34.5 million payment. 잠재적인 3,450만 파운드 지급금을요. 포텐셜은 가능성이 숨어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To A&L. A&L에게로요. 여기서 to는 방향을 나타내서 돈이 흘러가 닿는 대상을 표시합니다. A&L은 영어 알파벳을 한 글자씩 읽은 거예요. As excessive. 과도하다, 고어. as는 묘사하는 대상과 그 평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excessive는 적정선을 넘어선, 지나친이라는 뜻입니다. Suggesting. 암시하면서요. suggesting은 주어 없는 분사로 판사님의 묘사라는 앞 동작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The costs for the group. 그 그룹을 위한 비용이요. for는 누구를 위한 비용인지 목적지를 향해 놓인 모습을 보여줘요. Will not rise to that extent.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요. extent는 정도나 한도를 말하고요. rise to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닿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닐린 판사님은 묘사하셨죠. 잠재적인 3,450만 파운드 지급금을요. A&L에게로요. 과도하다고요. 암시하면서요. 그 그룹을 위한 비용이요.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요.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Justice Nicklin described the potential £34.5 million payment to A&L as excessive, suggesting the costs for the group will not rise to that exten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리가드 A as B 구문에서 A 부분이 길어서 잠재적인 3,450만 파운드 지급금까지 쭉 읽어내려간 뒤 as를 만나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어지는 suggesting은 분사 구문으로 앞 동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뒤에 절을 이끕니다. describe something as 패턴은 진짜 많이 쓰여요. 무언가를 어떻다고 묘사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마법의 구조입니다. describe it as a disaster처럼 쓰면 완벽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he described the situation as completely unacceptable. 그녀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묘사했어요. The damage will not rise to that extent. 피해는 그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judge said, I regard a claim for costs in excess of £34 million as, on its face, excessive, and as giving rise to real concerns as to whether all of the costs now claimed by Associated were reasonably incurred and are reasonable in amount.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judge said. 판사가 말했어요. 인용구가 시작되는 표지입니다. 판사의 직접 발언이 이어집니다. I regard. 저는 바라봅니다. 리가드는 단순히 본다는 뜻을 넘어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평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A claim for costs. 비용 청구를요. 클레임은 권리를 주장하다, 청구하다는 뜻으로 법정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In excess of £34 million. 3,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in excess of는 어떤 기준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As on its face, excessive. 로, 겉으로 보기에 과도한 것으로, on its face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라는 뜻으로 판사님이 첫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And as giving rise to real concerns. 그리고로, 실질적인 우려를 일으키는 것으로, give rise to는 불안이나 우려 같은 감정이 피어오르게 만든다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As to whether all of the costs. 에 관해서요. 모든 비용이 그런지. as to whether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해 궁금해하는 뉘앙스입니다. Now claimed by Associated. 지금 어소시에이티드가 청구하는 관계사가 생략된 수식구로 앞 비용을 꾸며줍니다.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읽어요. Were reasonably incurred. 합리적으로 발생했는지. incurred는 비용이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reasonably는 합리적으로요. And are reasonable in amount. 그리고 금액면에서 합리적인지. in amount는 액수로 볼 때라는 뜻이에요. incurred와 짝을 이뤄 비용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저는 바라봅니다. 비용 청구를요. 3,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과도한 것으로요. 겉으로 보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우려를 일으키는 것으로요. 모든 비용이 그런지에 관해서요. 지금 어소시에이티드가 청구하는 합리적으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금액면에서 합리적인지.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judge said, I regard a claim for costs in excess of £34 million as, on its face, excessive, and as giving rise to real concerns as to whether all of the costs now claimed by Associated were reasonably incurred and are reasonable in amoun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리가드 A as B 구문에서 A가 3,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비용 청구까지 길게 이어지고 as B가 과도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and as로 같은 구조가 반복되며 실질적인 우려를 일으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as to whether는 인지에 관해서로 풀어 읽고 뒤따르는 관계사 생략 수식절은 앞뒤 흐름을 유지해 읽습니다. give rise to는 정말 원어민 느낌이 나는 표현이에요. 우려나 문제가 생겨나게 하다고 할 때 쓰는데 일상에서도 give rise to complete처럼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olicy gave rise to a lot of complaints. 새로운 정책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어요. The expenses in excess of the budget must be approved.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But he added he had decided not to impose a ceiling on Associated's recoverable costs, as it would be too broad-brushed, would risk unfairness, and would be vulnerable to the charge that it was arbitrary.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But he added, 하지만 그는 덧붙였어요. 버트로 판사의 말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에드는 이미 말한 내용에 덧붙이는 동작입니다. he had decided. 자신이 결정했다고요. 헤드는 대과거로 판사가 과거에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Not to impose a ceiling. 상한선을 부과하지 않기로. 임포즈는 강제로 부과하다는 뜻이고 실링은 비용의 최대 한도를 말해요. On Associated's recoverable costs. 어소시에이티드의 회수 가능한 비용에. 리커버러블은 나중에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오는 대상에 딱 붙여 부과하는 느낌입니다. As it would be too broad-brushed. 왜냐면 그것은 너무 탁상공론식일 것이고 as는 왜냐면 이기 때문이죠라고 원인을 밝혀요. 브로드 브러시드는 너무 대충 윤곽만 그린 듯한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을 뜻합니다. Would risk unfairness. 불공평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것이며 리스크는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로 위험에 처하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And would be vulnerable to the charge. 그리고 비판에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죠. 벌러러블은 방어막이 없어 공격받기 쉬운 상태를 말하고요. 차지는 여기서 비난이나 공격을 뜻합니다. That it was arbitrary. 그것이 자의적이라는 동격의 대절로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의적이라는 점임을 알려줘요. 아비트러리는 이유 없이 마음대로 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는 덧붙였어요. 자신이 결정했다고요. 상한선을 부과하지 않기로 어소시에이티드의 회수 가능한 비용에 왜냐면 그것은 너무 탁상공론식일 것이고 불공평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비판에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의적이라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But he added he had decided not to impose a ceiling on Associated's recoverable costs, as it would be too broad-brushed, would risk unfairness, and would be vulnerable to the charge that it was arbitrar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decided not to impose는 to 부정사의 부정형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읽어요. as 이후 절은 왜냐면 하기 때문이죠로 원인을 밝히고요. 뒤이어 나오는 세 개의 우드 동사들을 병렬적으로 읽 것이고 이염이 있을 것이며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죠로 흐름을 유지합니다. 벌러러블 2는 약점이 노출되어 공격받기 쉽다는 걸 말할 때 딱이에요. 날씨나 컴퓨터 보안 말할 때도 벌러러블 2 어택처럼 진짜 자주 쓰입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system is vulnerable to cyber attacks. 그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요. We shouldn't impose a strict limit on creativity. 우리는 창의성에 엄격한 한도를 부과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5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The judge also ruled that A&L's costs should be determined on an indemnity basis, which is more favorable to the publisher in terms of the amount it can recover, aside from where orders had already been made.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 judge also ruled. 판사는 또한 판결했어요. 룰은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다,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법정 단어의 핵심입니다. That A&L's costs. A&L의 비용이 대절이 이어지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받아요. A&L은 알파벳을 한 글자씩 읽는 겁니다. Should be determined. 결정되어야 한다고요. determined는 어떤 기준으로 따져서 정해진 상태를 말해요. On an indemnity basis. 보상 기준에 따라. indemnity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뜻하고요. 오는 기준에 딱 붙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Which is more favorable to the publisher. 그건 출판사에게 더 유리한 거죠. 페이버러블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유리한 상태를 말해요. 관계사 위치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붙입니다. In terms of the amount. 금액 측면에서요. In terms of는 측면이나 관점에서 볼 때라는 뜻의 짱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t can recover. 회수할 수 있는. 접촉절로 관계사가 생략되었지만 앞 금액을 수식하며 뒤집지 않고 읽어요. Aside from where orders. 이미 명령이 내려진 곳은 제외하고요. aside from은 빼고, 을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where d 절은 이미 명령이 내려진 곳을 말해요. Had already been made. 그곳에서 이미 내려진. made는 명령이 발효되어 만들어진 상태를 뜻해요. where 절과 이어 읽습니다.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판사는 또한 판결했어요. ANL의 비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요. 보상 기준에 따라 그건 출판사에게 더 유리한 거죠. 금액 측면에서요. 회수할 수 있는 이미 명령이 내려진 곳은 제외하고요. 그곳에서 이미 내려진.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The judge also ruled that A&L's costs should be determined on an indemnity basis, which is more favorable to the publisher in terms of the amount it can recover, aside from where orders had already been mad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오넌 인데미티 베이시스에 오는 딱 붙어있는 곳은 이미지로 보상 기준에 따라로 풉니다. 관계사 위치는 그건 유리한 거죠로 자연스럽게 이어 설명을 붙이고요. In terms of는 금액 측면에서로 읽습니다. I can recover는 접촉절로 뒤집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으로 그대로 붙입니다. In terms of는 비즈니스 회의나 발표에서 진짜 많이 들려요. 관점을 한정 지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거 알면 말하기 훨씬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contract is more favorable to us. 새로운 계약은 우리에게 더 유리해요. In terms of budget, we need to cut costs. 예산 측면에서 우리는 비용을 줄여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He added it was striking that not a single allegation of serious wrongdoing was voluntarily withdrawn by the group of 7 claimants.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He added. 그는 덧붙였어요. 판사가 말을 덧붙이는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It was striking. 그건 놀라운 일이라고요. 스트라이킹은 눈에 확 띄게 충격적인, 놀라운이라는 뜻이에요. That? 바로 그 사실이요. 대절이 이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앞으로 흘러나옵니다. Not a single allegation. 단 한 건의 주장도 없다는 게요. 나더 싱글은 단 하나도 없다는 강조 부정 표현이에요. 엘러게이션은 법적 혐의나 주장을 말합니다. Of serious wrongdoing.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롱두잉은 잘못된 일, 위법 행위를 뜻하고요. 오브는 주장에 딱 붙어 관계를 맺어요. Was voluntarily withdrawn. 자발적으로 철회되었다는 게요. 볼런테릴리는 스스로 원해서라는 뜻이고요. 이드드로는 거두어졌다는 철회된 상태를 말합니다. By the group of 7 claimants. 7명의 소송인 단체에 의해요. 바이는 동작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원천을 말해요. 클레이먼트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는 덧붙였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라고요. 바로 그 사실이요. 단 한 건의 주장도 없다는 게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자발적으로 철회되었다는 게요. 7명의 소송인 단체에 의해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He added it was striking that not a single allegation of serious wrongdoing was voluntarily withdrawn by the group of 7 claimant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가주어 이시 문장 앞에 서고 뒤에 오는 대절이 이끄는 내용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스트림 리딩 규칙에 따라 되돌아오지 않고 가주어를 그건으로 받아 놀라운 일이라고요. 바로 그 사실이요. 식으로 앞에서 뒤로 흐르며 자연스럽게 진주어의 내용을 이어붙입니다. 나더 싱글은 강조 부정할 때 진짜 짱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걸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나더 싱글 퍼슨처럼 쓰면 극적인 효과가 납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ot a single person showed up to the meeting. 단 한 명의 사람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It is striking that the company ignored the warnings. 그 회사가 경고를 무시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은 판사님의 판결문을 통해 법정에서 쓰는 진짜 고급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Give rise to another 싱글 같은 표현은 일상에서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마법의 구문이니까 꼭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해리 왕자 소송의 뒷이야기로 판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더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